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국적인 거잖아. 이목을 끌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거야. 무조건 고객 중심으로 가야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맛있다 맛없다로 판단한다? 그게 아니라 왜 잘 됐는지를 판단해야 돼. 계란찜이랑 찍었을 때 그때 그랬잖아. 흘려내리게 만들라고. 사모님이 그렸을 때 이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는 사실 완결판이야 완결판. 대표님 또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광화문에 잘못 내렸어요. 진짜. 사모님 오늘 그럼 맛탐정 상권은 여기 또 을지로인 거예요? 을지로인데 이렇게 다 봐봐. 다 그냥 간판하고 조명하고 사인물만 있는 동네처럼 딱 보여. 그리고 지나가면 을지로 있고 옛날 내 전 직장 롯데호텔이 근처에 있는데, 근데 을지로가 사실 알고 보면 힙지로 하잖아. 이 큰 도로 뒷면에 숨어있는 비밀의 공간들이 많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난 무조건 와봐야 된다 생각해. 얼마나 다양한 컨셉들이 들어가 있고 왜 힙지로인지 사람들이 와서 봐야 하는데, 특히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이런 데 벤치마킹을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점인 게 뭐냐면 이런 데 다니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센스 있게 매장들을 만들고 있는지, 그렇지 벤치마킹 해야 하거든. 이렇게 멀리서 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내가 이 자리에 오늘 니네 초청한 거야. 넌 어린이가 와보지 않았어? 아 저도 여기 엄청 자주 와봤죠. 그럼 사부님도 여기 되게 자주 오셨던 거겠네요. 난 여기 정말 자주 오지. 술 마시러 많이 오고, 그다음에 나도 이제 여기서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오고 그러고, 옛날에 사실 여자친구랑 많이 왔었어. 근데 또 여기 을지로가 또 헌팅의 메카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나 같은 사람 제외하고, 나 같은 이제 오징어 같은 사람들은 힘들더라고. 사부님 그럼 이제 오늘 여기 을지로의 상권과 그리고 또 여기에 맛있는 또 식당 한번 벤치마킹 하러 가볼까요? 오케이, 내가 되게 특이한 식당들 많이 보여줄게. 한번 따라와봐. 네? 알았지? 가자. 지금 그러면 을지로에 어딜 가고 가시는 거죠? 지금 이제 을지로 가장 메인을 가고 있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힙지로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새로운 세계 보여줄게. 을지다방은 전에 을지면옥이라고 을지로에서 가장 유명했던 평양냉면집이 있어. 아마 예전에 기사로 많이 접했을 건데, 거기가 이제 철거로 인해서 이제 종로로 옮겼거든. 그 을지면옥 2층에 있던 다방인데 거기가 이제 을지로 옮겼는데, 그때 당시 BTS가 와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걸 알고 있어. 쌍화차가 되게 특별히 유명한 데야. 이 쌍화차 보러 많이 오는데, 그 옛날 그 노포 느낌, 그 다방의 느낌을 느끼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자,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메인 거리가 나와. 좀 재밌고 신선한 이런 매장들이 많거든. 야 사부님 여기는 올 때마다 변하는데요? 아마 내 생각은 개인적으로 여기 계속 더 바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을지로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봤을 때는 출력증이나 되게 작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 간판집이나 조명집이나 이런 집들이잖아. 근데 사실상은 길만 넘어가면 다 뭐냐, 대기업들이야. 그리고 을지로 3가역이잖아. 을지로 3가역은 뭐야, 2호선 3호선이 같이 붙어 있잖아. 그다음에 접근성이 편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다는 거야. 내가 그때 전화 얘기했잖아. 사업을 하려면 대기업이 있는 데서 해라.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 그 사람들은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불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되게 독특한 식당들이 많잖아. 정말 요즘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좋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간판을 보더라도 기존에 인쇄사 간판에 을지깐깐이라는 이 브랜드가 덧붙인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잖아. 간판을 만들면 내 브랜드만 나타내게 만들었던 건데, 그렇지 않고선 뒤에 인쇄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위에 덧붙이고 느낌을 또 새롭게 만든 거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내가 봤을 때는. 을지로 하면 또 제일 유명한 곳이 여기 장만옥 아니에요? 전에 나 되게 자주 왔던 곳 중에 하나인데, 홍콩하고 중국 이제 타파스 바를 만든 건데, 여기 술도 되게 다양하고 안주류도 아마 보면 비싸지 않게 10,000원대 초중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기존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메뉴들을 넣어가지고 밥 겸 술을 파는 곳을 만들었거든. 근데 컨셉이 가면 되게 독특해. 여기도 굉장히 힙한 데 중에 하나야. 저녁에 한번 와보면 기존에 우리가 먹던 중식하고 되게 다른 컨셉으로 만들었을 거야. 이쪽 보면 여기도 사실상 거의 메인 거리라 보면 되거든. 여기 보면 예전에 다 인쇄소였어. 인쇄소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당들이 생겨난 거야. 근데 지금은 시간대가 너무 3시 한 10분 뭐 이 정도 돼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한 6시, 5시, 6시부터는 이제 직장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내려올 거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또 젊은 사람들 있잖아.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 즐기는 거야. 특히 을지로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간판들이 없더라고요. 간판들이 없는 가게도 되게 많고, 아니면 기존에 인쇄소였던 그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여기 말고 저 뒤쪽에 가면 그 컨셉의 그 간판집들이 있어. 식당이 간판이 아니라 그 인쇄소했던 그 간판 있잖아. 그대로 다 쓰고 있는데 안에는 야끼도리 집이야. 그것도 보면 되게 재밌을 거야. 일로 가면 또 어떤 식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저 우리가 흔히 아는 힙지로보다는 조금 빠져 있어. 빠진 건 아닌데 바로 옆 대로에 있는데, 여기는 올디스 타코라고 테이크아웃으로만 하는 타코집인데
대박낸 타코집이 있어. 근데 을지로의 타코집이라고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잘 먹히더라고. 근데 봐봐. 나는 여기가 컨셉을 너무 잘 잡았다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소형 평수의 매장들 있잖아.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매장 와서 꼭 보셔야 돼. 얼마나 컨셉을 잘 잡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스템을 잘 잡았는지. 개인적으로 타코가 최근에 유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여기를 타코 유행시킨 매장 중에 하나야. 올디스 타코인데 이제 타코를 여러 가지 토핑으로 안에 이제 바꿔주면서 먹는데 거기에 음료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객단가도 되게 잘 나오고 매장 평수로 보면 한 진짜 10평도 안 되는 매장, 이 작은 매장에서 굉장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도 2-3명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딱 보다시피 누가 봐도 외관상 봐봐, 이쪽 다 보면 다 그냥 간판집이잖아. 아크릴 간판집인데 정말 여기 하나만 눈에 띄게 확 타코집이 나와 있잖아. 네온사인 켜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국적인 거잖아. 이목을 끌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거야. 정말 컨셉을 잘 잡은 거야. 단순히 상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컨셉을 봐야 돼. 지금 뒤에 봤던 골목집 같은 경우는 낙곱새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야. 여기 항상 웨이팅이 있는 곳. 저도 여기는 잘 알고 있어요. 뭐 이런 데들 딱 보면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다 컨셉 봐야 돼. 여기만큼 정말 컨셉이 확실하고 재밌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자들은. 야, 오늘 이렇게 볼 것도 많고 진짜 설명할 거 많은 이 을지로에서 좀 벤치마킹한 식당은 과연 어딜까요? 한청을 추천하고 싶어. 여기가 원래는 마곡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을지로에 2호점 차리면서 완전히 가장 2년 전에 핫하게 올랐던 식당인데 2023년도에 가을 정도에 오픈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이제 마곡은 그 전에 했었고, 근데 여기 이제 되게 유명한 분들이 한 거야. 그 혹시 몽탄 알아, 몽탄? 알죠. 몽탄이나 뭐 고도식이나 뭐 초원이나 청기화 다운을 기획했던 그분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교대 2층집이라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고기를 정말 잘하는 분들과 그 고기에 대한 컨셉으로 둘이 합쳐서 만든 곳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한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꼭 오면 엄청난 꿀팁이 많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번 벤치마킹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빨리 가볼까요? 가보자. 이거 진짜로 하는 맞아, 여기서 장작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실상 저 보이지? 근데 내 보기에는 후대대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숯으로 고기를 구워준다. 회사 어디예요? 네. 맛이 고기가 좋아. 더 좋아서 육즙이 진짜 많아. 여기가 지리산이잖아요. 지리산 흑돼지. 흑돼지. 지리산하고 제주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 제주 같은 경우는 그 재래돼지, 진짜 토종돼지고, 지리산 같은 경우는 재래돼지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 흑돼지 요크셔하고 이제 합쳐진 품종이라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이 완전 달라. 사모님이 보셨을 때 이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여기는 사실 거의 컨셉의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지리산에 대한 스토리를 입혔고, 거기에 대한 이제 돼지고기, 지리산 흑돼지를 사용했고, 여기는 재료들, 지리산에 관련된 것들, 거기서 나오는 산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들이거든. 이 안에 인테리어 봤을 때 고기 잡는 데들이나 사이드 만드는 동안들 다 구분을 시켜놨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눈 요길거리도 있는 거고,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편해 다 구워주잖아. 심지어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이 돼지고기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즐겨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어. 봐봐, 사진을 찍고 싶잖아. 여기는 메뉴판을 잘 봐야 돼. 이제 산책 흑돼지, 돼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양념, 재료, 술, 여기에 대한 모든 스토리가 이 매장 컨셉에 맞게끔 다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거지. 같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스토리가 담겨져 있으면 더 특별해지는 느낌. 특별해지지. 여기는 지리산 산청이라는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 청정 지역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메뉴나 스토리 플러스 거기에 대한 음식까지 완전히 3박자 다 맞게끔 나온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리산 흑돼지라고 했는데 원래 흑돼지는 제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커. 제주 같은 경우는 좀 쫄깃한 식감, 그리고 먹을수록 고소한 느낌 만들어준 건데 얘는 처음부터 담백하게 빵빵 육즙 터뜨려져.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제주 흑돼지하고 그다음에 지리산 흑돼지하고 같이 비교해서 먹으면 맛은 확 차이가 날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차이 나지. 어떤 차이 나냐면 제주도는 갖고 왔을 때 물류비가 더 들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 우리 매장도 똑같다. 내가 소스가 10,000원이야 서울에서, 제주도 가면 12,000원에 팔아야 돼. 원래 양념구가 두 개가 있어. 양념을 절여놓고 하루 이상 보관하는 게 있고,
즉석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맛 차이는 굉장히 커. 나는 이게 양념을 재놓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양념 맛이거든. 어떤 고기 육질까지 다 바꾸기 때문에. 근데 즉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그 본연의 맛 있잖아. 이런 식감을 또 살려주면서 겉에 양념만 가는 거거든.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은 두꺼우면 타기 때문에 지금처럼 얇게 썰어서 양념 살짝 묻히고 먹는데 이 특유의 이제 식감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식감들 다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염진해서 아예 마리네돼서 하루 이상 놔두는 거하고 얘처럼 즉석에 사는 거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어. 보통 이제 우리가 가는 소갈비집이나 이런 데 가면 양념갈비집들 있잖아. 즉석이 아닌 데들은 대부분 뭐냐면 생갈비를 다 만들어 놓고 안 나갔던 것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양념을 해서 다시 파는 거야. 그래서 파는 거야. 왜냐면 생은 신선해야 하잖아, 고기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갈비집은 그렇게 해서 양념을 많이 재놓고 파는 거야. 이게 확실히 양념 당하고 직하고 굴하고 만났을 때 라이아르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정말 다양한 풍미가 확 늘어나잖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량도 잘 입혀졌고 지방하고 고기하고 이 조화도 잘 맞고 식감도 굉장히 쫄깃해가지고 기존에 먹던 이제 양념 막 갈비처럼 재료 본연만 살리면서 이 소스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느끼한 것도 잡아주는 되게 괜찮은 맛이라는 생각이 네? 내가 저번에 계란찜이랑 찍었을 때 그때 그랬잖아. 흘려내리게 만들라고. 근데 거기서 댓글 다는 사람들 있잖아. 막 설거지하기 힘들어요. 뭐 힘들어요. 댓글 다는. 이거 영상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 결국 비주얼이 달라. 그건 장사 못하는 사람 특징들이 뭐냐면 일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고기 봤지? 일일이 다 구워주는 거 하나씩 묻혀서 구워주잖아. 어떻게 그 편하게 했을 때는 구워주지 않겠지. 손님한테 구워 먹으러 알려주겠지. 그게 아니잖아.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게 디테일의 차이야. 무조건 고객 중심으로 가야 한단 말이야. 지금 어떤 시대야? SNS 시대잖아. 사람들이 고객들이 알려줘야 한단 말이야. 난 그래서 이번에 계란찜 왔을 때 이해하지. 일하는 분들이 힘든 건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 결국 고객들이 사진 찍게끔 만들고 싶게 하는 메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줄 서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벤치마킹 워낙 많이 다니잖아. 해외도 엄청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니까. 근데 그 노하우가 있어. 엇박자.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 엇박자로 간다고 하거든. 남들 밥 먹을 시간에는 커피 마시고 디저트집 가고 남들 이제 디저트 먹을 시간에는 지금처럼 3시 이럴 때 남들이 이제 밥 안 먹잖아. 그러니까 경쟁이 덜 치열하잖아. 그래서 나는 어느 나라 가도 줄 서 있는 집들은 다 엇박자로 가 시간이.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식당 운영해야 되는데 벤치마킹 갈 시간이 어딨냐. 아니 많이 봐야지. 정말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해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야. 그 분명히 이제 안 오는 사람 되게 많아. 거의 대다수일 거야. 지방인 사람들은. 시간이 안 돼요. 너무 멀어요. 아니, 그다음에 하루쯤 투자한 다음에 정말 변하는 것들을 보잖아. 그래서 내 거에 다시 시도해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못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주위에. 나는 너무 많이 봤어. 내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데 만약 벤치마킹 올라가면 안 가봐도 알아요. 그 맛 어떤 건지 알아요. 진짜 되게 많아. 이거 꼭 넣어야 돼. 음식 이런 얘기래. 막상 가면 맛없는데 나가 아니라 이런 관점 봐야 돼. 맛없는 데가 아니라 왜 손님이 많을까라는 걸 봐야 한단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그 떡볶이집 갔다 왔잖아. 현선에. 내가 그때도 그랬어. 사람들은 맛있다 맛없다로 판단한다. 그게 아니라 왜 잘 됐는지를 판단해야 돼. 진짜. 맛은 주관적이라니까. 난 늘 얘기해. 맛은 주관적이야. 왜 잘 되는지 찾아야하는데 왜 잘 되는지 찾아야하는데 잠깐 욕이 나올 뻔한. 그러니까 환장해 진짜. 나 지금 욕 나올 뻔했잖아 지금. 한잔 먹을래. 이것 때문에 승질나. 내가 몇 번을 얘기하거든.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을지로는 저쪽에 사가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냉면의 전쟁. 우리 뭐 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 맛집들이 뭐 우리역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LA 갈비 하는 골목도 있고 그다음에 인연시장이라고 있어. 거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정말 자그마한 가게들이 요밀조밀 모여있는 가게야. 거기도 한번 내가 소개해줬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많아. 을지로는 너무 그냥 보여줄 때 너무 많은데 시간도 너무 없고 볼 때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을지로 사가 쪽 있잖아 넘어가는데 그쪽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알려줄게.